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금융위기와 대우의 해체 다시 보기 발표를 맡게 된 GYBM 11기 정지윤입니다. 저는 흔히들 아시는 대우 해체 과정이 아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내용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 신흥 관료들과 김 회장님의 의견 대립. 두 번째, 김우중 회장의 금융위기 극복 대안. 세 번째,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및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양측의 의견 대립이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신흥 관료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상황과 무역 수지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저자세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회장님께서는 금리가 하락하고 워낙 경쟁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오히려 재벌 길들이기를 위한 강제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들을 잘 살려서 이 위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도 늘고 IMF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자산을 헐값으로 해외에 많이 팔았던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연초 무역수지 전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김우중 회장님의 금융위기 극복 대안 두 가지 중 첫 번째, 리딩뱅크 도입입니다. 리딩뱅크란 경영 능력이 우수한 베테랑 외국 대형은행으로 주요 금리의 도입을 선도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회장님께서 리딩뱅크 도입을 강조하신 이유는 한국의 후진적 금융이 이러한 금융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리딩뱅크의 도입을 통해서 모범은행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리딩뱅크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진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한국 내 금융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 금융의 국제 신뢰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딩뱅크 실행 방안입니다. 국내 우량기업 약 100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의 선진은행을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독립 경영 및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또한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회장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 은행들을 외국에 팔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언론을 이용해 재벌들이 개혁이 아닌 은행업 진출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언론을 선동하여 회장님께서는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IMF와 선진국에 휘둘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회장님의 금융위기 극복 대안 두 번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1조 불 가치의 생산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동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대우는 자체 생산 설비와 외부 생산 설비를 포함하여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우 및 타 대기업들은 금융위기를 기회 삼아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옳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는 모두가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를 포함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총 1조 불 이상 가치의 생산 설비를 활용하면 매년 1,000억 불 이상의 경상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회장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설비 투자가 다 과잉이고 다 부실이라고 저평가하며 활용할 기회 또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융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대와 1, 2위를 다투던 대우그룹은 국내 계열사 41개와 해외 법인 396개를 거느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우의 해체로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자동차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표는 책에서 나온 대우차 자산가치 평가 변동 및 GM 매각 시나리오별 손실 계산서입니다. 대우차와 관련된 계속된 협상에서 정부는 대우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와 대우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가치 판단을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1998년 중 협상에서는 약 220억 달러였던 대우자동차의 자산 가치가 실제 인수가 진행되던 2002년에는 13억 달러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경제 손실액으로 따져봤을 때 무려 207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금융위기 접근 방식입니다. 선진국 눈치 보기 및 내 편만 챙기기와 같은 잘못된 정치 판단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은 5대 재벌 개혁을 주장하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재벌 길들이기식 구조조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햇볕 정책을 진행한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자금의 지원을 독려하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세계 경제 상황을 아예 외면해버린 근시안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정부는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바라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우중 회장님의 주장처럼 세계 경영 투자를 꾸준히 하였다면 2000년대에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대우의 해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의 성견지명을 받아들였다면 한국 경제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그렇기에 대우그룹의 해체에 대한 진실은 다시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